자, 안녕하세요. 텍스트 마이닝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토픽으로요. 그래프와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텍스트의 이제 전처리에 대한 개념을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제 그 전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뭔가 어, 어떤 액션을 좀 취할 텐데, 일단 뭐 복잡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뭐 텍스트에 담겨져 있는 정보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하기 위해서는 자,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는 게 가장 이제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겠죠. 자, 그래서 그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어떻게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서 어떤 걸 볼 거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워드 클라우드도 일종의 그림의 한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자료가 조금 길어서 두 가지 동영상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 두 번째 토픽, 그래프와 워드 클라우드에 대한 이 토픽에는요, 크게 이제 세 가지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단어 빈도 그래프, 어떤 단어가 많이 쓰였느냐, 자, 이런 걸 좀 보겠다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나중에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는 것을 한번 살펴볼 거고, 세 번째, 한국어 문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제 한국어 문서의 어떤 특징 때문에 어, 영어를 다룰 때는 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을 다루는데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단어 빈도 그래프 한번 그리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빈도 그래프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텍스트 분석에서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문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이 단어를 파악하는 것이 아마 효과적일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텍스트가 막 매일매일 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 한 달 동안 뉴스를 텍스트로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가만히 살펴보면 한 달 동안 중요했던 어떤 이슈는 자꾸 다루어지겠죠. 그래서 지난 한 달간 뉴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게 아마 궁금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텍스트 데이터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소스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텐베르그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게 원래 이제 구글에서 이제 시도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이란 것이 있는데 이 책을 전부 다 뭐 PDF로 이렇게 스캔을 떠가지고 전 세계 어디서나 이 책을 PDF로 볼 수 있도록 하자. 옛날에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구글이 시도했던 건데, 자, 그때 이제 구텐베르그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그때 만들어진 이런 자료들을 지금 이제 텍스트 분석을 하려고 지금 이제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만료된 영어 소설들을 다 모아 놓았고요. 6만 개의 무료의 이북을 제공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NLTK 패키지가 일부의 책들을 지금 이제 교육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NLTK 패키지 안에 그런 게 좀 있어서요. 자,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NLTK 임포트하고 여기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운로드 받으면 요 이제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요 이제 함수를 이제 우리가 좀 쓸 건데 요 이제 모듈의 이름인데요. 요 모듈 안에 이제 막 함수들을 미리 좀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임포트 해 가지고 구텐베르그 닷 여기 파일 IDs 파일의 아이디를 모아 놨나 보네요. 자, 요런 걸 우리가 메소드라 그러죠. 요런 메소드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파일 언더바 네임즈에 넣고 그거 한번 찍어 보라 그랬더니 예, 여기 몇 가지 텍스트 파일을 좀 제공했네요. 뭐 오스틴의 엠마부터 해서 뭐 오스틴의 뭐 퍼슈에이션 뭐 이런 저작권이 만료된 영어 소설들이 있었단 봅니다. 이게 뭐 섹스피어의 맥베스라는 것도 있고요.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걸 제공하는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실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리스트 중에 보면 캐롤의 txt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그 영어 소설인데요. 자, 그것을 저 여기 뭐 이거는 요런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모듈 안에 만들어 놓은 함수여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쓰는구나 알고 다음부터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뭐 닷 오픈 그러니까 열어 가지고 read 읽어라 해서 그 읽은 내용을 요 안에 지금 넣었네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몇 가지 프린트를 했는데 첫 번째 number of characters per used 하니까 이게 number of characters per used 단어가 몇 개나 사용되었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방금 우리가 불러왔던 닥 언더바 앨리스의 랭스를 보자. 길이를 보자고 했더니 문자 뭐 A 알파벳 하나 그리고 구두점 하나 이런 것들을 살려 가지고 총 140 14만 4천 개가 정도 되는 그런 문자들이 있었네요. 아, 그래서 저런 문자 저 정도의 사이즈구나. 문자가 저렇게 많이 있구나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 샘플을 보자. 그래서 텍스트 샘플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닥 언더바 앨리스에서 처음부터 500개까지 를 한번 찍어봐라 했더니 요렇게 쫙 이게 찍혔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요런 대괄호도 하나의 문자로 다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500개의 문자. 여기 지금 하나 뭐 대괄호 왼쪽 대괄호 A, L, I, C, E 아포스트로피 S 이런 걸 다 하나하나씩 알렸는데 500개를 찍어 보니까 자 요렇게 찍히더라. 텍스트가 있구나. 자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NLTK를 이용해서 토큰화를 한번 시켜봤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프리프로세싱에서 NLTK의 토크나이즈 모듈에서 word underbar tokenize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불러왔네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불러온 그것을 이렇게 토크나이즈 시켜서 tokens underbar 앨리스에 넣고 이제 또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number of tokens per tokens used, number of tokens used 찍혔고요. 방금 우리가 토크나이즈 된 게 요거죠 지금. 요 지금 동그라미 친 거. 그거의 랭스를 보니까 33,000개 정도의 토큰들이 이제 생겼네요. 그다음 토큰의 샘플을 보자. 토큰의 샘플을 보자. 그래서 처음부터 20개 토큰을 보여달라 하니까 요렇게 여기 중괄호도 하나 열린 거 있었고요. 여기 앨리스가 있고요. 아포스트로피 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개의 처음에 있는 토큰을 이렇게 쪼개더라. 이게 구분해 주더라.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두 가지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교화를. 그래서 이제 스태밍을 한번 해볼 거고 렘마타이제이션 한번 해볼 건데 그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 중에 포터 스태머를 이용한 스태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마타이제이션 중에는 여기 이제 워드넷 레마타이저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에서 배웠던 걸 여기다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토 스태머 임포트 해왔고요. 이 함수를 써가지고 객체 스태머라고 하는 객체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스태머를 써가지고요. 리스트의 형태로 여기 리스트의 형태로 뭘 집어넣는데 토큰을 아까 앞에서 토큰스 언더바 앨리스 토큰라이즈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큰을 폼으로 돌리면서 그 토큰 하나하나를 자 스태밍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요 안에 이제 넣었습니다. 요 안에. 자, 그래서 이제 또 한번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Number of tokens after stemming. Number of tokens after stemming 하고 났더니 결과가 여기 개수가 랭스를 하니까 또 개수가 이렇게 나타났을 거고요. 그 다음에 토큰즈 샘플. 자, 샘플을 보니까 자, 요 stem 언더바 tokens 언더바 앨리스라고 우리가 여기 만든 거 그거를 좀 보자. 처음부터 20개만 보자 했더니 자, 여기 이제 앞에서 토커나이즈 한 걸 스태밍을 하니까 사전에 없는 단어도 막 나온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의 토큰이고 요게 하나의 토큰이고 요게 하나의 토큰이고 요게 하나의 토큰이고 자, 이렇게 쭉 만들어낸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뭐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몇 개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어색해서 자, 이번에는 옵션 2로 렘마타이저를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워드넷 렘마타이저 우리 앞에서 배웠고요. 렘마타이저라는 객체 생성하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위에서 했던 거랑. 그래서 렘마타이저를 시키니까 개수는 토큰의 개수만큼 있겠죠. 똑같이 있을 거고
이번에는 이제 앨리스, 뭐 어드벤처. 아까는 어드벤처 뭐 이게 사전에 없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사전에 있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잘 시켰다. 즉 렘마타이즈를 잘 시켰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간 추출이건 즉 스태밍을 하건 렘마타이제이션을 하건 토큰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토큰화 결과에 대해서 앞에서 토큰화 결과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 숫자와 이 숫자는 동일할 수밖에 없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또 노멀라이제이션 시킬 때 하나 더 배웠죠. regular expression,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토커나이저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래서 regular expression 토커나이저 이렇게 불러와 가지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렇게 하고요. 3개 이상, 너무 짧은 거는 이제 안 쓰기로 했네요. 그 다음에 먼저 그 앨리스에 대한 그 문서를 소문자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토커나이저 객체를 이용해서 토커나이저를 하는군요. 그래서 regular expression 된 토커나이즈를 이제 시킨 거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머지 또 뭐 같은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number of tokens with regular expression tokenizer. 요 개수를 재알리니까 이번에는 좀 줄었죠. 개수가. 그렇죠. regular expression을 하면 뭐 짧은 건 너무 짧은 3자 이상이 아닌 건 다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 샘플을 보니까요. 그 이상한 기호나 문자 이런 거 사라지고 요렇게 앨리스, 뭐 어드벤처, 뭐 원더랜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 regular expression을 이용해서 토커나이즈 한 걸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나중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방금 우리가 여기서 했던 거,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또 스탑워즈를 제거하겠다. 스탑워즈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스탑워즈 제거하고 어떤 단어가 많이 쓰였나를 보면 이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소설이 뭐 어떤 단어,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구나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석 목적이 그래프를 이용한 시각화이므로 단어를 알아보기 쉽도록 스태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스태밍을 하면은 단어를 이 사전에 없는 단어가 나오니까 스태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버즈 불러왔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던 것대로 스타버즈의 잉글리시를 불러와가지고 여기 잉글리시 언더바 스타버즈 앞에서 했던 거 똑같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워드를 자, 포문을 써가지고 요 방금 위에서 정규 표현식으로 토커나이즈 한 거에다가 그 워드가 이 스타보드에 없으면 이 안에 지금 불러서 리스트를 만들어라. 그래서 result 언더바 앨리스라고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 한번 보죠. 그래서 the number of tokens after starboard elimination. 스타보드를 이제 제거하고 난 다음에 몇 개가 됐냐? 요만큼 됐다. 많이 줄었네요. 12,000 몇 개가 돼 있고요. 자, 샘플을 좀 보자. 이 앞에 있는 20개 봤더니 뭐 앨리스, 어드벤처, 원더랜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이제는 어떻게 보면 텍스트의 전처리가 이제 완료됐고요. 이제 각 단어별로 이제 빈도를 계산해서 그걸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뭐 빈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 여기서는 딕셔너리, 우리 파이썬에서 딕셔너리 알지 않습니까? 딕셔너리. 그래서 딕셔너리를 이용해 가지고 단어별 개수를 세고 빈도가 큰 순으로 나중에 이제 정렬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코드가 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실은 나중에 뭐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코드를 그냥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한번 파이썬의 지식을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차근차근 이런 원리로 이렇게 하는구나 를 한번 스터디 해봤으면 좋겠고,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도 지금 이번 수업에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너무 자세한 설명을 좀 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파이썬을 기억을 좀 더듬으면서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다, 이게 직접 한번 확인도 해보는 작업, 요 코드에는 없더라도 그런 작업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빈 딕셔너리를 하나 이제 만들었네요. 앨리스 언더바 워드 언더바 카운트라고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 아까 우리 앞에서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그 토커나이즈 했던 거, 자 그거 안에서 있는 워드들을 돌아가면서 여기 이제 재미난 코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요건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뭘 했냐면 여기 이제 요게 딕셔너리라고 제가 앞에서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딕셔너리에다가 .get 함수를 썼어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파이썬 강의를 공부할 때 이걸 사실은 배웠었는데 지금 또 다 잊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get 함수가 뭐 하는 거냐, 옆에 오른쪽 잠깐 예제를 한번 돌아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메뉴라는 것이 딕셔너리잖아요. 여기 이제 중괄호로 열고 중괄호로 달아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3,000원, 뭐 캐러멜 마키아토는 4,000원, 카페 모카 4,500원, 유자차 3,500원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메뉴라고 하는 딕셔너리인데,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인풋으로 어떤 메뉴를 원하세요 해가지고 인풋하면은 이제 어떤 메뉴를 원하세요 하고 좀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카페 모카라고 타이핑을 했다. 그럼 그 카페 모카가 이 오더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오더는 카페 모카예요 지금. 자, 그래서 다시 그 딕셔너리에 점 이제 get 함수 나왔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오더 요 앞에 있는 요 오더가 요 메뉴의 키 값에, 즉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카라멜 마키오나 카페 모카나 유자차라고 하는 이 키 값. 자, 이런 걸 우리가 키 값이라고 그러죠. 키 값에 존재하면 그냥 그 옆에 있는 요 역삼각형에 해당하는 값을 불러오고, 만약에 키에 없으면 이거를 찍어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카페 모카가 있나요? 아, 카페 모카가 여기 있네. 여기 지금 역삼각형 해놓은 곳에 있으니까 4,500원이라고 찍어준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get 함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왼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get 했는데 이 워드가 이 딕셔너리에 있냐라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워드란 말이. 근데 지금 딕셔너리가 빈 딕셔너리죠. 없으면 뭐라고? 아, 0을 내뱉을 겁니다. 0을 내뱉고 지금 이제 처음 나타났으니까 이 워드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이라고 더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여기 요 딕셔너리에 요 키 값의 value로 1이 저장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포문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새롭게 만나는 단어들은 전부 다 여기 요 딕셔너리 안에 요 워드라는 키 값의 value로 1이라는 값을 다 가지게 될 거고요. 그다음 그럼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한번 나왔던 단어가 또 다시 나온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걸 딱 만나면 요 딕셔너리에 get 함수를 써서 word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있을 거 아닙니까? 있으면 현재 이제 한 번만 돌았으니까 value 값이 1일 거예요. 그럼 1을 내뱉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1 하니까 이제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해당 워드의 value 값은 2가 기록되고 한 번 더 나오면 이제 3이 되고 있고, 자, 그렇게 이제 카운팅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요 폼을 돌리고 나면 그 단어들의 빈도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딕셔너리 형태로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number of used word. 그래서 요 앨리스 언더바 워드 언더바 카운트에 요 2687개가 들어있네요. 자, 그리고 자, 랭스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죠? 그러니까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그러니까 단어들의 종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나왔던 단어가 또 나오고 하면은 그건 여러 번으로 카운팅을 하지 않고, 이 랭스는 그 딕셔너리에서 키가 몇 개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요 정도의 단어가 들어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크기 순대로 정렬해야 되니까, 자, 요
딕셔너리를 키 값을 기준으로 리버스, 원래는 이제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되는데, 자,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솔트 해라. 솔트가 솔티드, 정렬된 그 딕셔너리를 요 안에 이제 집어넣겠다는 거네요. 그죠? sorted underbar word underbar count에. 자,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이해만 해보면 되고, 이제 살짝 바꿔가면서 여러분이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top 20 high frequency word, top 20 high frequency word 하니까 이제 여기 키 값을 포문으로 돌아가면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sorted underbar word underbar count에 20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기 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니까 제일 많은 것부터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 찍어라. fstring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 찍었는데, 여기 보면 represent 함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거 처음 보시면은 파이썬에 지금 구글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represent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면 이제 쉽게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키 값을 좀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키를 이제 집어넣었으니까 value 값을 찍어주겠죠. 그 value가 지금 우리는 빈도 아닙니까? 그 찍어주고 끝에다가 콤마 찍어라. 자, 그런 이제 명령을 폼으로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지. sed라는 게 462번 제일 많이 나왔고요. 앨리스가 385번이 나왔고, 리틀이 128번이 나왔고, 자, 이렇게 크기 순으로 정렬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지금 보니까 뭐 sed가 많이 예, sad 뭐 앨리스, 리틀 이런 거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and 이런 게 사실은 빈도를 본다고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뭐 싸웠다, 뭐 먹었다, 뭐 이런 동사라든지 아니면 명사라든지, 뭐 무서웠다, 뭐 기뻤다, 이런 형용사라든지, 자, 그런 게 있으면은 이 소설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는데, 뭐 could, 조동사, and 뭐 이런 것들은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would도 있네요. 자, 그래서 자, 지금 말씀드렸던 저런 것들은 좀 뺐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뭐 어떻게 하기로 했냐. 자, 품사 태깅을 우리는 배웠으니까 명사, 동사, 형용사 같은 것만 좀 뽑아서 보겠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품사 태깅 해가지고 원하는 품사의 단어만 뽑는 걸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my underbar tag underbar set 해가지고 이렇게 nn, vb, vbd, jj 했는데, 이게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앞에서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서 만들었던 펜 트리뱅크 태그 셋 해가지고 이런 태그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NN이 바로 명사고요, JJ가 adjective, 형용사고요, 여기 VB하고 VBD는 전부 다 이제 verb, 동사입니다. 뭐 동사의 종류가 좀 다르다고 하긴 했는데, 하여튼 저 둘 다 동사를 뜻한다. 자, 그래서 그 네 개를 한번 뽑아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코드 배웠습니다. 그죠? 폼은 돌려가지고 이렇게 포스트 태그 한 결과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 마이 태그 셋에 들어 있으면 여기다 찍어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랬더니 밑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는 뭐 could, would, 뭐 and 이런 거 다 사라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명사, 동사, 형용사만 뽑았고 그것들의 빈도를 세알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앞에서 뽑았던 그 단어들이 다 무슨 뭐 대단한 의미심장한 단어들만 모인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냥 뭐 그래프를 그리는 게 지금 목적이니까 저런 식으로 계속 뭔가 걸러내고 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저 앞에서 뽑았던 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면, 자, 파이썬의 matplotlib 라이브러리 함수 써가지고, 이렇게 뭐 요 워드의 빈도를 이렇게 지금 여기 또 폼을 또 키 값 돌려가지고요, 빈도를 뽑아서 이 W에 넣었네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려보라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그렸습니다. 물론 밑에 무슨 단어, 무슨 단어, 무슨 단어, 무슨 단어, 이게 단어 이름을 적어주면 좋지만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아주 심플한 플랫 함수를 써서. 자, 이렇게 했더니 이게 지금 이게 어떤 거죠? 단어가 한 1750개 정도 있는데 처음에 아주 소수만 값이 높고 나머지는 거의 뭐 0에 가깝지 않습니까? 0에.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소설책 이런 걸 가져왔을 때 이렇게 단어를 분석해 보면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죠. 그래서 약 90%의 단어는 빈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거의 뭐 한두 번 쓰인 거일 거고요. 아주 자주 쓰이는 거는 요 앞에 다 몰려 있네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문서를 분류하는 작업을 할 때 이런 성질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이 어떤 문제냐면 되게 자주 쓰인 단어들은 되게 흔해 빠진 단어들일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자주 쓰인 단어들이 영향력이 그러니까 빈도가 높으면 나중에 뭔가 우리가 문서 분류하는 이런 기계학습의 기법을 쓸 텐데 너무 이런 앞에 있는 단어들이 너무 영향력이 커서 나중에 분류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고 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피해 나가는 작업을 나중에 뭐 문서 분류라고 하는 주제에서 우리가 더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지금 그 방금 요렇게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 이게 세로가 이제 빈도였는데요. 자 이렇게 하니까 요 사이사이에 무슨 단어 이름을 적기가 좀 애매해. 자 그래서 이걸 주로 단어의 빈도 그래프는 밑에 보시는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이제 단어를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빈도를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게. 자 이렇게 이제 그립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그냥 이 코드를 여러분 그래프 그리는 그림 코드니까 제가 다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고요. 뭐 바 차트 그리는 건데 H 이제 호리젠탈 이제 가로 옆으로 그린다라고 하는 그런 함수죠. 그래서 그걸 좀 찾아가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빈도수 상위 20개의 단어를 추출하여 역순으로 정렬하는 작업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추출된 단어에 대한 빈도를 빈도 추출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 그래서 사실은 이 코드를 그냥 그대로 써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코드를 그래프를 어떻게 이렇게 그렸나 파이썬을 직접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은 여러분의 몫으로 좀 남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단어의 빈도를 측정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한번 살펴봤어요. 아 이런 개념으로 흘러가겠구나. 나중에 내가 이런 그림이 필요할 때는 여기 있는 코드를 보고 따라서 한번 해보겠다. 자 이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전반부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